지금 이게 빗소리야? 오. 비가 이렇게 오는 거였어? 엄마. 자, 산고족이라는 작품 가보도록 합시다. 이 작품도 역시 중요도가 높은 작품입니다. 지금 일단 29페이지를 열어놓고 전체 줄거리를 보면서 작품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할 텐데, 참고로 이 작품의 중심 줄거리는 이거야. 제목이 산거족이죠? 무슨 뜻입니까? 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마을 사람들이란 얘기죠. 근데 산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 그치, 의식주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되는 게 집중이 될 텐데, 이 작품에서는 참고로 수도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즉 물이에요. 그리고 물은 생존의 필수 요건이죠. 산고족에 사는 사람들의 물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보여주는 작품이고, 그 물을 지키는 과정에서 권력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얼마나 횡포를 저지르는지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가봅시다. 전체적으로 바로 읽을게요. 자, S산의 한 아랫등성이 마사등 판자촌에서는, 자, 작품 배경입니다. 배경은요, 마사등 판자촌이에요. 기본적으로 판자촌이라는 말이 등장했네요. 정식 거주 승인 받고 제대로 지은 집은 아닐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이 바사동이 판자촌이라는 이 동네는 말 그대로 가난한 자들의 삶의 공간인 거죠. 그렇지?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황버칠 씨가 살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몇 차례나 쇠 잡대기를 들고는 이 골목 저 골목을 돌아야 되는데, 성격이 괄괄하고 검질긴 것으로 유명하다. 뭔가 좀 드센 성격인 거야. 덮개도 있고 목소리도 괄괄하면서 거기 가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사람 스타일이겠죠. 마사등은 고지대인데다가 식수가 없어서 사람 살기 어려운 곳이죠. 황고칠 씨는 수정한 부근의 우물에서 대나무 파이프를 이용해 물을 끌어다가 식수 문제를 해결했죠. 자, 근데 이 식수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책이 뭐였냐면, 저기 우물 있죠? 그쵸? 우물에서 대나무로 파이프를 만들어서 물을 연결해 놓은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 자, 그런데 어느 날 황거치 씨는 산수도를 잇는 파이프가 떼내어져 내동네에 처해있음을 발견하죠. 그리고 해가 바뀌어 호동팔이라는 목수가 나타나 산수도를 끌어다니는 쓰는 산이 자기형 호동수의 산이므로 산수도를 철거해달라고 말합니다. 자, 이쪽은 판자촌에 사는 가난한 자들을 대표하죠. 그리고 호동팔은 산의 주인이야. 오케이? 실제로 소유주란 말이지. 그럼 뭐야? 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유함을 대표하는 거죠. 이때 호동팔이는 이거 우리 형 거잖아. 냅둬봐. 치워봐. 다 정리할 거야. 라고 말을 한 거고, 철거를 부탁하죠. 이때 호동팔 형제가 산에서 흘러오는 물을 독점할 생각으로 이를 꾸민 것인데, 황거치 씨는 이에 불복했고 악질 집달리로 일어난 호동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하나 집안을 타겟팅을 잡아서 그냥 조져버리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악명이 높았다는 얘기죠. 제기했고 황거치 씨는 당연히 재판이 졌죠. 그래서 마사등의 산수도는 강제 철거가 진행됩니다. 그 결과, 이 둘의 결과는 첫 번째 강제 철거예요. 자, 당장 오늘부터 물을 못 쓴다고 생각해봐.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이 뒤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물을 못 써요. 해봐. 끔찍하지 않냐? 이 땀은 나 어떻게 할 것이며. 그치? 내 땀이 문제야? 먹고 살 물도 없는 건데, 그치? 사람은 물 없으면 얼마 못 버팁니다. 자, 그러자 황거치 씨는 호동수의 산이 아닌 다른 산에서 물을 끌어오기로 결심을 했고, 국유 임야인 굴밤나무골에서 새 수원을 찾아 우물을 또 팠고, 닷새 만에 우물을 3개 완성했고 쇠파이프랑 대파이프를 달아서 물을 끌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요? 굴밤나무골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거는 여기서 쓸까? 아니다. 이거 다 그냥 쓰자. 황거치 씨는 여기서 첫 번째로 관을 이어가지고 물을 세울 대책을 세웠는데 거절당했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구멍을 뚫은 거야. 그치? 그래서 또 물을 끌고 왔죠. 그리고 참고로 황거치 씨는 일종의 뭐랄까, 이 가족을, 이 산거족의 대표 같은 인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 그러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우리 마을은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들어왔는데 황거치 씨가 이렇게 열심히 혼자서 우다다다 다니니까 몸져 누웠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 호동팔에 물탱크에 비누를 넣었다는 거죠. 이 일로 경찰은 황거치 씨를 소환했고,
황거치 씨를 대신해서 경찰서에 간 아내는 호동팔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동팔 입장에서는 누가 우리한테 해코지를 한 거 아니냐, 그죠? 비누를 넣어버리면 식수관을 못 쓰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소환됐고 실제는 아니었던 거죠. 자, 다시 갑니다. 얼마 후 다시 새 산수도가 묻힌 국유 임야가 또 어떤 개인에게 불화됩니다. 국유 임대를 산 X관의 대리인은 또 산수도 시설의 철거를 요구했고, 자, 근데 재미난 점은 말이야, 호동팔이 움직였을 때 주인은 누구였어? 아까 뭐였지? 호동수였나? 오케이. 호동수라는 사람이었고요. 지금 X관도 실제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산 거를 그 대리인이 나서서 해결하고 있는 중이지. 즉 여기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진짜 가진 자들은 전면에 내세우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아래 것들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아래 것들이 일을 처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도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대리인이 철거를 또 요구했고 황거치 씨를 또 거절. 자, 이를 거절하자 소유권 반환 소송을 걸어왔고 황거치 씨 역시 신문사를 찾아가 SSM 브라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했고 대통령 찬원서까지 제출하며 맞섰습니다. 재판은 선거로 인해 결심 공판이 일시 보류되어서 황거치 씨의 수도시설은 즉시 파괴 운명을 면했는데, 이때 황거치 씨는 새로운 산의 주인이 목장을 세우느라 발파 작업을 하는 소리를 들으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불화 취소 투쟁을 계속할 것을 다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얘들은 계속 뭘 해야 되는 거야? 투쟁이라는 걸 해야 돼. 황거치 씨로 대표되는 가난한 판자촌 사람들은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에 직결해서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투쟁의 대상은 계속 누가 되고 있어? 부유한 자들, 가진 자들이 되고 있지. 가진 자들은 뭘 추구하고 있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이쪽 황거치 씨가 추구하는 건 뭔데? 공적 생존의 문제를 추구하고 있지. 그래서 이 두 개가 대립각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결국 이 작품은 깨끗하게 무슨 마무리가 되진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겨내야 돼, 싸워야 돼 라고 말하는 중이고, 그래서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투쟁도 뭐 할 것이다? 계속될 것이고, 부유한 자들에 의한 어떤 침해도 역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지. 자, 전체 구조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크게 두 개의 스토리로 판단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작품도 역시 연계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면 딱 보자마자 일단은 우리의 황거치 씨가 등장할 거라고 예상이 많이 되죠, 그죠? 핵심적인 인물이니까요. 황거치 씨가 호동팔 씨랑 호동수 씨랑 뭐 연결된 건지, 오케이? 비누 얘기는 안 나오는지, 또 X관의 대리인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보는 장면이 전체 스토리상 어느 부분이겠구나라고 판단을 빨리 해서 후다닥 적응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바로 지문 좀 볼까요? 실제로 그러면 이 지문은 어떤 스타일로 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4페이지, 보조자료 24페이지를 열어서 빨간색 라인 되어 있는 그쪽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읽어볼게요. 자, 가봅시다. 황거치 씨는 내처 이어서 풀이 죽어 있었다. 자, 당연히 황거치 씨 일단 등장했죠. 황거치 씨. 그럼 새로운 등장인물이니까 동그라미 치면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풀이 죽어 있었대요. 정상장량도 법을 지은 사람의 자유다. 정상장량이라는 얘기는 요즘 말로는 좀 이렇게 해석해도 돼. 정상참장. 그치? 어떤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고려해서 양형을 줄여주거나 늘리거나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법을 가진 사람의 자유야. 게다가 집달리라는 사람들에게는, 집행관 사람들에게는 애당초 눈물도 인정도 없지. 마사탕 사람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5개 수도용 우리 집달리가 데리고 온 인물들의 팽이에 괭이에 있어 무참히 헐리고, 대나무로 된 파이프들이 물을 문 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리저리 내던지고 있어. 자, 집달리 보였죠? 딱 보자마자 누구라고 느껴? 요거구나. 판단 되시죠? 오케이?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자, 황거치 씨는 참을 수 없어. 발작적으로 일어서 이 개같은 놈들아, 어쩌면 남이 먹는 수영수까지 끊으려고 하노? 미친듯이 달려가서 된동댕이를 쳤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불황민들도 와 몰려갔고 벌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말려도 듣지도 않아요. 결국 동파리와 인부한 사람이 이쪽 청년들의 펀치에 코피가 터졌고, 경찰들은 발포를, 다행히 공포탄 해서 겨우 군중을 해산시켰고, 황거치 씨와 청관장 5명을 연행해 갔습니다. 당연히 강제 집행도 일시 중단되었죠. 자, 경찰에 끌려간 사람들은 밤에도 풀려나오지 못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 산주 권리행사 방해죄, 폭행죄까지 더 뒤집어쓰게 되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튿날도 풀려나오지 못했고 쌍말로 썩어갔다 라고 말했어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황거치 씨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집달리의 집행에 대해서 항거하고 싸움을 벌인 이유는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였어? 아니야, 생존의 문제야 얘들한테는. 근데 얘들이 싸움을 걸어왔다고 해서 물론 잘못 저지른 거 맞지. 사람을 치면 잘못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과 권력은 누구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야? 이쪽 이익을 가진 자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비판하고 싶었던 것이겠지. 그래서 썩어갔다라는 표현을 쓴 거야. 황거치 씨는 모든 죄를 자기가 하나 맡아서 처리하려고 했어. 참고로 이때 지금 지문의 스타일을 가만히 보면 황거칠 씨는 A 했다라는 식의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보이게 되는 게 보일까, 그렇지? 아까 그 주목에서 첫 번째 부분을 보면 황거칠 씨는 풀이 죽어 있었다, 그치? 그 다음에 쭈루룩 5줄 내려가면 황거칠 씨는 참을 수가 없었다. 쭈루룩 내려가서 황거칠 씨는 모든 죄를 마지막 줄 자기가 알아서 맡아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말, 이런 말도 보이죠? 그래서 이 A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황거칠 씨의 일반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장면들이겠지. 오케이? 단순히 남 탓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대표 맞다. 모든 것은 내가 지휘한 것이 맞다. 실은 참고로 지금 이 장면에서 맨 처음 주먹 날린 게 황거칠이야? 아니었지. 화를 내면서 내동댕이 친 거는 맞지만, 그치? 행동의 계기가 촉발을 만든 건 맞지만 주먹질을 시작하고 끌려간 어떤 사건에서는 아까 누구였더라? 누가 야 그 이름이 있었는데 왜 또 안 보이지? 동팔이랑 그치? 인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죠? 자, 아무튼 간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이실 겁니다. 판단됐고요. 계속 면회를 오는 가족들의 저전스러운 얼굴을 보자 황거치 씨는 가슴이 아팠죠. 결국에는 타협했고요. 결국에는 애써 만든 산소들을 포기했고요. 결론적으로 다시 마사등은 물이 없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행이 구름관에서 풀려나왔을 때는 이미 수도시설은 철거가 끝났고 이제 우물 복구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드디어 소원 성취라는 동파리가 잠깐만 잘못 알려드렸네요. 동파리 얘기하는 거 보니까 호동파리 여기 해야 되는 거잖아. 엉뚱한 데를 얘기했네요. 미안합니다. 호동팔이 나왔을 때는 마사등일 때 수도를 독차지하겠다는 어떤 뜻이 보였을 것이고, 자 그러면 호동팔이라는 존재는 이 물을 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자, 대상은 물입니다. 물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거칠시 일당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구나. 뭐라고 표현해야 돼? 마사등 판자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무슨 문제? 생존의 문제인데 지금 동팔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수단이야. 물을 앞으로는 저희가 사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즉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대립관계를 뻔히 보이는데 작품이 어려울 리가 없지, 그치? 대립관계 잘 챙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독차지를 했는데 황거치 씨가 이를 막물고 있는 판에 웬일 동파리 쪽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도 용건이 또 걸작입니다. 이것도 반어법이잖아, 그치? 훌륭해라는 얘기인데 이 훌륭할 리가 없지. 마사등일 때 배수시설을 자기한테 팔든가 내놓고 싫으면 공동 경영을 하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아니 꼽게도 이쪽의 약점을 노린 수작입니다. 물이 없는데 수소시설이 있어서 뭐 하겠느냐 그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거래 개 같은 놈아 밥 처먹는 놈이 그따위로 심부름하고 다녀 하면서 벼락 같은 소리를 쳤고, 차라리 거저 내버렸으면 내버렸지 동파리에게 시설을 팔거나 공동 경영 따위 쓸개 빠진 것은 입에 담기조차 창피한 일이었죠. 교섭을 왔던 사람이 코를 싸고 돌아간 뒤에는 근데 제 주먹을 떨어냈습니다. 누굴 자기 같은 놈으로 알아서 번번하는 것 같으니 하면서 분해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황거치 씨를 비롯한 사람들은 이제 이 동팔의 판단 때문에 결론적으로 물을 잃게 되었죠. 그리고 그 물을 잃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좌절하고 모든 것을 놔버렸을까?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의 문제? 생존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쭉 내려가서 끝에서 한 6번째 줄 보이죠? 한편 이 부분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골똘히 궁리를 해봤지만 그래 딴 산에서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물이 나올 수 있는 산이 거기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서 다른 데서 여기 쇠작대를 들고 집을 나섰대요.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황거치 씨는 뭐 했다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죠? 행동에 직접 옮기는 사람. 그래서 참고로 지금 이런 것들이 여러 번 구조가 반복된다는 걸 눈치를 챘다면 이게 실제로는 중요한 것이라는 걸 눈치를 빨리 채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이게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인물의 성격을 표현해주는 구절이었잖아. 그치? 그럼 이 부분들이 각각 예를 들어 뭐 기억부터 A부터 E까지 표현되면서 이 장면을 통해 황거치 씨의 뭐한 성격을 알 수 있다 이런 구절이 되겠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굳이 설명을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됐죠? 계속 그래서
쇠작대기를 들고 왜 쇠작대기 왜 찾는 거면 수원 찾을 때 이렇게 쇠가 이렇게 휘잖아. 이렇게 방향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수원 탐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굴밤나무골이라는 데 가서 새수원을 찾기로 했고 거기는 너 뭐거든? 국유의 땅이야. 국유지야. 그러니까 사적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물을 찾기로 결심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뭐가 되는 거야? 국유지 역시 또 특정한 누군가에게 팔려나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자기가 목장 세우겠다고. 그죠? 꺼지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아무튼 그 뒤에는 굳이 읽지는 않을 거고.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페이지 28페이지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자, 28페이지에 서술상 특징 요소를 몇 가지 체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보시면 일단 전지적 작가 시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다문에서 할 말도 아닌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이 장면에서 아까 패턴을 보여드렸어요. 황거치 신뢰이다. 이거 자체가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 아니야. 그치? 인물의 성격을 무슨 제시했어? 직접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지. 이럴 땐 직접 나서는 성격이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지방색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부산 마사등 판자촌, 낙동강, 수정암 이런 단어들이 지문 속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지명을 반복해서 그리고 특정한 지역의 특색을 반복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향토적 정서를 드러냈고 하나 더! 사실성을 높인 거지.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 맞죠? 체크. 세 번째, 단정적 어투를 많이 쓴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에서는 황거치 씨가 좌절하고 고초를 겪고 괴로워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걸 이겨내는 장면들에서는 계속 뭐뭐 하리라,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같은 단정적 어투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야? 작가 의식의 발현이라는 걸 알아두자.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 거친 어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 뭐예요? 비속어와 욕설이잖아. 그치? 비속어와 욕설의 사용은 장면이 뭘 만들어? 생동감, 현장감을 만들어내겠지. 그리고 그 밖에 문제의식을 가질 것을 호소한다라는 식으로 설명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되셨나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거산호 작품을 마무리 지었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맨발까지는 마무리 지었었잖아. 그치? 맨발이 그 뒤에 있고 잠깐만. 아니 우리 맨발 했었나? 빌려준 모마처럼 했었나? 네. 맨발을 아직 안 했었구나. 아, 맨발도 했던 것 같은데? 왜 나 다 한 거 같지? 32페이지. 우리 안 했니? 저는 안돼 있어요. 미안해. 선생님 항상 다 한 거 같아서 그래. 안 했어. 안 했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 난 이거 한 거 같지? 뭐 이유를 모르겠네. 아, 맨발 했는데? 처음. 난 누구랑 한 거지? 자, 아무튼 간에 그래요. 일단 오늘 여기 이 작품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고요. 자, 오늘 보내고 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는 7월 6일일 거예요. 그죠? 참고로 7월 6일 수요일은 이제 여러분들 내신 대비가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있어봤자 그날이 끝나는 날 정도일 것 같으니까 그때는 정상적으로 쭉쭉 또 진도 치고 나갈 테니까 그리고 그날 당연히 수능 특강 끝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각오 좀 하시고 와주시고요. 자, 일단 오늘 수업 파트는 딱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뒷시간에는 뭐 해주시느냐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 가장 급한 일을 먼저 해주세요. 아마 지금 내신 대비 때문에 시험 기간 대부분일 테니까 제가 좀 진중하게 필요한 것들 하고 선생님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하는 사람도 있어. 그쵸? 그러면 수능 뭐 해야지. 그치? 자기 하고 싶은 공부를 해주시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잠깐만